카톡 한 통에 하루 종일 뇌가 녹아요. 연애 초반에는 다 그래요. 문자 한 번 오면 심장이 뛰고, 안 오면 불안하고, 이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설렘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엔 심리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연애 초반 문자 빈도는 관계의 온도계예요.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죠. 너무 자주 해도 문제, 너무 안 해도 문제. 이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먼저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 심리를 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도파민이 분비돼요.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면 행복해지고 더 많은 연락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중독처럼요. 실제로 연애 초반의 뇌 상태는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대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서 상대방 생각만 하게 되고 조금만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지고 이게 바로 연애 초기 증상이에요. 문자 빈도가 높을수록 친밀감은 빨리 형성돼요. 하루 종일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면서 가까워지죠.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빨리 친해질 수 있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이 빠르게 깊어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빠르게 친밀감이 형성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감정만 앞서가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만나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문자로는 완벽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문자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출퇴근할 때도 연락하고, 자기 전까지 계속 대화하고, 이 정도면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이게 좋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싶고, 나도 그 사람 생각나니까 자꾸 연락하게 되고, 근데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생겨요.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 없이는 불안해지고,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예민해지고, 혹시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거 아닌가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피로감이에요. 처음엔 즐겁게 대화하다가도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부담이 되거든요. 할 이야기가 없는데도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상대방 문자에 답장 안 하면 무슨 일 있나 싶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너무 자주 연락하다가 헤어진 커플들 많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숨이 막히더래요. 서로한테 시간을 줘야 하는데 24시간 연락하면 개인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온통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 삶이 온통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는 아니에요. 반대로 문자를 너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한두 통 정도만 주고받거나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만 연락하거나 이러면 상대방은 불안해져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만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문자를 적게 하는 사람들은 나름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가볍게 보일까봐. 아니면 밀당을 하려고 일부러 덜 하는 거죠. 쫓기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답답해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연애 초반에는 확신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연락이 뜸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적당한 문자 빈도가 뭘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연락하는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통 정도가 딱 좋고 서로의 스타일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연애 초반에는 하루에 10통에서 20통 정도가 적당하대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서로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죠. 아침에 인사하고 점심때쯤 한번 연락하고 저녁에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자기 전에 굿나잇하고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하루 종일 연락해도 내용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밥 먹었어. 뭐 해? 이런 뻔한 대화만 반복하면 나중엔 지루해지거든요. 반대로 하루에 몇 통 안 해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그게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진짜 소통을 하는 거죠. 문자 빈도보다 중요한 게 답장 속도예요. 문자를 자주 안 해도 답장을 빨리 하면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느껴요. 반대로 문자는 자주 보내도 답장이 느리면
무성의하다고 느껴지죠. 요즘 사람들은 다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문자 온 거 바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답장을 몇 시간씩 안 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바쁠 수도 있죠. 회의 중이거나 일하느라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하루 종일 답장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답장 빨리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빨리 답장하면 할 일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 나만 기다리고 있나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조금 늦게 답장해요. 바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이것도 과하면 역효과예요. 상대방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적당한 답장 속도는 10분에서 30분 정도래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속도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연애 초반에는 문자 내용도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발전하거든요. 너무 가벼운 이야기만 하면 친해지기 어려워요. 날씨 이야기, 밥 먹었냐는 이야기. 이런 것만 계속하면 관계가 정체돼요. 조금씩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과거 연애 이야기를 한다거나, 가족 문제를 털어놓는다거나, 이러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단계적으로 깊어져야 해요.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감정도 깊어지는 거예요. 문자로 감정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다는 말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면 안 돼요. 특히 연애 초반에는 확신이 필요한 시기니까 좋아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줘야 해요. 근데 이것도 과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매 문자마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의 무게감이 사라지거든요. 적당히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모티콘 사용도 심리를 반영해요.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죠. 반대로 이모티콘을 안 쓰는 사람은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물론 억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죠. 밤늦은 시간 문자도 의미가 있어요. 자기 전에 문자를 보낸다는 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굿나잇 문자는 중요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에 문자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새벽에 문자 오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깨울 수도 있잖아요. 적당한 시간에 보내는 센스가 필요해요. 아침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자마자 문자를 보낸다는 건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너라는 거죠. 이것도 상대방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고, 근데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의무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주말과 평일의 문자 빈도도 달라요. 평일에는 다들 바쁘니까 연락이 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말에도 연락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시간이 있는데도 연락 안 한다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반대로 주말에 계속 연락하면 나랑 있고 싶어 하는구나 싶어요. 데이트 약속도 잡고 같이 뭐 할지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설레는 거죠. 문자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연애 초반에는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문자는 감정 전달이 어렵거든요. 똑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장난으로 한 말이 진담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진심이 가벼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문자보다 통화나 만나서 하는 게 좋아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문자 빈도로 상대방 마음을 테스트하는 사람들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줄여보거나 답장을 늦춰보거나 상대방 반응을 확인하려는 거죠. 근데 이런 밀당은 위험해요. 상대방이 지쳐서 떠날 수도 있거든요. 진심으로 대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밀당 없이 솔직하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게 건강한 관계예요. 연애 초반 문자 빈도는 결국 둘이 맞춰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주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적당히 하고 싶으면 타협점을 찾아야죠. 서로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빈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배려하는 거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문자 빈도만으로 관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더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은 빈도가 아니라 내용에 있거든요. 얼마나 진솔하게 대화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듣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문자는 적게 해도 만나면 잘해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문자는 많이 하는데 만나면 별로예요. 결국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문자와 실제 만남 사이의 균형, 빈도와 질 사이의 균형, 자기 스타일과 상대방 스타일 사이의 균형, 이 모든 걸 맞춰가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연애 초반의 과제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고, 적당히 관심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거죠. 상대방을 믿고, 내 감정에 솔직하고, 억지로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문자 빈도에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관계마다 다르고, 각자의 스타일마다 다르고, 중요한 건 서로가 편안한가 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하면 그게 정답이에요.